자, 고2 20년 11월 학평에 나왔던 인문지문. 좀 뭐라고 하죠? 좀 추상적인 개념이 나열이 많이 돼서 살짝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었죠. 근데 이런 것들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깊진 않았거든.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은 제대로 흐름만 잡았으면 됐는데,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그겁니다. 음, 뭐라고 말해야 될까? 요 문제가 맨 마지막 쪽에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 3점 문제가 확대를 해야겠구나. 우리는 지금 이걸 풀어볼 건데 요 3점 문제가 요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앞을 이해하고 3점 문제를 제대로 풀었으면은 요 녀석을 요 문제를 좀 편하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읽어봅시다. 발문이 좀 길죠? 보기는 프레게의 이론을 비유적으로 프레게 이론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다. 윗글에 A를 참고하여 프레게의 입장에서 보기에 A, B, C를 설명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거 매칭시켜라 그거죠. 그러면은 요 A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한편 프레게는 이거 묶여있는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묶여있는 것 같은데 별로 그 차이는 없죠. 프레게는 특정 지시체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관념을 뜻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관념은 뜻은 일단 구분을 지어야겠죠. 여기서 이미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하세요라고 말을 했죠. 관념은 어떠한 지시체가 있고요. 지시체가 있다면 관념은 뭐냐? 어떤 개인이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주관적, 내적 이미지를 자기만의 뭔가라는 거죠. 자기만의 뭔가. 반면 뜻은 뭐예요? 뜻 그리고 관념 이야기하고 있죠. 뜻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에 언어 공동체가 이게 이쪽이 관념입니다. 관념. 그리고 여기가 뜻이겠죠. 언어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합의된 재산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랑 둘 다 다르죠. 뜻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공동체. 그리고 뭐요? 객관적인 겁니다. 그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게 좀 국어 지문의 재밌는 점인 게 이렇게 정리를 지금 이게 뭐 엄청 깔끔하게 정리한 건 아니더라도 딱 구분을 지어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딱딱 맞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 하나가 비었잖아. 지금 관념에서는 내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뜻에서는 지금 주관적 내적이라는 게 있는데 주관적의 반대로 뭐 객관적이라는 뭐 대립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내적에 대립하는 것은 무엇일까? 외적인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호기심이 있다면. 그런데 여기서 나오죠. 공적인 거라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이 긴 문장들이 지시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지시체에서 개인이 주관적, 내적으로 받아들인 것, 그리고 공동체가 객관적,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만약 뭐 뜻이 관념과 결국은 이 관념이라는 것은 개인의 관념이라는 거고, 그쵸? 그리고 또 뜻은
공동체의 뜻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뜻이 개인의 관념과 같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 다르겠지. 그쵸? 그래서 뜻이 사람마다 다르게 되고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게 됐다. 우리가 국어 지문을 읽고 푼다고 했을 때 너 주관적으로 독해한다. 너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풀지 마라. 이런 지적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런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 그리고 평가원, 출제기관, 그러니까 출제기관이라고 할게요. 출제자와 출제자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 이런 걸 전부 다 뭉뚱그려가지고 그리고 이 출제기관이 내는 지문까지 전부 다 뭉뚱그려서 출제기관이라고 합시다. 이 출제기관과 내 사이에 뭐가 작동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지금 출제기관이 내는 생각과 그 낸 걸 받아들이는 내 생각이 합치를 해야 제대로 의도대로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잖아. 뜻이 공유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너 주관적으로 읽는다 라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자신의 관념으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보고 받아들이고 푸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그 언어적인 공통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공유가 되어 있어야 제대로 읽고 풀어야 되는데 근데 그건 학습으로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쵸? 우리가 스키마 때 하기는 했는데 그런 걸 틀을 완벽하게 잡아버리면 오히려 부작용이 틀대로만 하려다가 요 지문은 딱 정해진 틀에서 변주를 다다다다닥 붙여놓은 거잖아요. 변주를 다다다닥 해놓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틀대로만 접근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정석으로 딱 마른 날에 잔디밭에 잔디 송송 나 있는 천연 잔디에 공도 진짜 좋은 공에 신발도 막 50만 원, 100만 원짜리 축구화 막 이런 거 신고 맨날 연습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진짜 잘해. 그런데 실제 축구 경기에는 비가 와. 잔디도 인조 잔디야. 축구공도 좀 삭은 거. 신발도 갑자기 까먹고 못 갖고 와가지고 그냥 5만 원짜리 신발 축구화 싸구려. 요즘엔 싸구려도 5만 원이죠. 5만 원 넘나? 10만 원인가? 뭐 아무튼 간에 그런 거 사가지고 경기를 뛰면은 자기가 평소에 하던 것대로 할 수 있겠나? 잘 못하겠죠. 실수를 되게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일부러 틀을 그렇게 많이 뚜렷하게 안 잡고 최대한 우리는 실전 위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 방법이 막 완벽하게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아니다. 완벽하게 맞다 뭐 바람직하다 라고 어떤 방법보다도 이게 더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 어찌됐건 이 방법이 틀렸다는 말은 절대로 못할 겁니다. 딱 그런 의도로 하고 있는 거거든. 아무튼 그래서 뜻이랑 관념이랑 같아지면은 당연히 이게 다른 개념을 갖다고 하는 거니까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따라서 프레게는 언어 표현의 뜻은 개인이 지시체에 갖는 관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 문장에 다 나와 있어요. 뜻은 개인이 지시체에 대해 갖는 관념과 다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 매칭시키는 거 어려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 근데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과학 지문, 기술 지문에 되게 많이 나오니까 연습을 좀 해줘야 될 거예요. 밤하늘의 달, 이건 뭘까요? 밤하늘의 달. 지시체죠, 지시체. 그리고 우리 가족이 나눈, 우리 가족은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그쵸? 우리 가족이 나눈 대화, 뭐죠? 공동체의 위에 있는 단어로 바꿔볼까요? 공유, 뭐 공유라고. 공동체가
공유하는 이 망원경 렌즈에 맺힌 달의 형상은 모두 같았대요.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모두 같았대요. 공동체가 공유하는 같은 것 뜻이죠. 하지만 망막에 맺힌 달이 우리 가족 각각 개개인에게 다른 추억으로 기억된다는 건 뭐죠? 바로 관념인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 이게 지시체니까 요것도 지시체, 그리고 요것도 지시체인 거죠. 망원경 렌즈에 맺힌 달도 지시체고 망막에 맺힌 달도 지시체지만 앞에 망원경 렌즈에 맺힌 달은 우리 가족에게 모두 똑같이 다가왔다. 하지만 망막에 맺힌 달은 각각 개개인의 마음속에 다르게 기억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관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시체, 뜻, 관념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